문자 씨가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은희의 집 초인종을 누르던 오전, 그녀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온화했어요. 딸에게 반찬을 전해주는 일은 늘 기쁜 마음이었고 은희의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마주친 사람은 은희가 아니라 시어머니 말순이었고 말순은 방문객이 친정 엄마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셨어요. 말은 했지만 환영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문자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반찬을 꺼내놓는 동안에도 말순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오늘 집안에 손님이 온다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계획이 어긋난 것이 불쾌했던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받던 말순은 갑자기 등을 돌려 문자 씨를 향해 찬물을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는 행동에 문자 씨는 몸이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반찬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동안 문자의 눈에서는 충격과 수치심이 교차했죠. 말순은 어휴, 이 시간에 왜 오신 건지라며 못마땅하다는 듯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상대를 낮춰보는 말투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 상황을 외면하듯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처럼 행동했죠. 문자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닦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은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엄마가 집에 와 있느냐고 묻더니 곧이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은희는 물에 젖고 떨고 있는 엄마를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수건을 가져와 얼굴을 닦아주다가 바닥에 깨진 반찬통과 주변 분위기를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희의 마음속에서 13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하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은희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문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괜찮다고 애써 말했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은희는 엄마를 다독이며 마음 한켠에서 깊은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엄마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은희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문자는 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막연한 걱정이 오늘 현실이 된 것이 더 괴로웠어요. 저녁이 되자 성훈이 퇴근했고 은희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훈의 반응은 은희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랬겠어?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성훈의 말투는 무심했고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분위기였어요. 그 말은 은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조차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3년 동안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미소 지으며 버티던 순간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은희는 집안을 둘러보고는 갑자기 이곳이 자신을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 행사 사진, 가족 모임. 사진, 말순의 생일 사진 그동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면이 기만처럼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고 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은희는 차분해진 듯 보이는 표정으로 시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죠. 말수는 은희가 온 것을 보고도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사과를 요구하자 말수는 오히려 자신이 왜 사과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태도는 은희가 참아온 시간을 더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수는 급히 금고에서 서류를 찾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주워 말순에게 건네려다 우연히 내용 일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말순이 시아버지에게 비밀로 해온 채무와 잘못된 투자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는 말순이 절대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죠. 은희는 그것을 금방 감지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그 짧은 순간에도 크게 흔들렸고 그녀는 서류를 급히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자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단단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짓밟으며 살아온 이유는 힘 때문이었고 그 힘은 이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류 내용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말, 행동, 돈 문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퍼즐을 완성하면 시어머니의 가장 약한 지점에 정확히 닿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희는 더 이상 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은희는 정리한 서류를 들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내에게 오래 속아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은희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더욱 신뢰감을 주었죠. 한편 말수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그녀에게 이 상황은 상상조차 못한 치욕이었어요. 친척들에게까지 소문이 번지고 금전 문제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자 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성우는 이 혼란스럽고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은희에게 왜 이런 일을 키우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그 대답은 성운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누구 편도 들지 못한 채 흔들리는 중립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수는 은희에게 되려 화를 내며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은희는 시댁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며 마음속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댁 집안이 급격히 흔들리자 성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은희와 말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을 잃고 집에서는 침묵만 늘어났어요. 성우는 결국 은희에게 우리 다시 대화해보자고 말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다시 다치지 않겠다고 닫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에게도 진실을 확인했지만 말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뿐 이성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인정은 너무 늦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같은 태도로 문제를 피했고
그 결과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이었어요. 성훈이 울먹이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은희는 그 말을 같은 거리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부라는 이름 아래 감정적인 노동을 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점점 멀어졌고 그 거리는 이제 손 닿지 않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성우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해했지만 은희는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금전 문제가 드러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도 그녀는 편하게 말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말순은 그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더 큰 괴로움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말순에게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도 지친 마음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말순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은희에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은희에게 사과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말순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몇 달 동안 친정에서 문자의 곁을 지내며 조용히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문자는 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었어요. 은희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3년 동안 집안일, 시댁 행사, 감정, 노동 모든 것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늘 뒤로 밀려 있었어요. 이제 은희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해냈고 상사와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은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가벼운 호흡이 가능해졌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문자는 딸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갔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다시는 누구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친척들은 그녀의 재정 문제를 알게 된 뒤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고 이웃들도 거리감을 뒀어요. 말순은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이 무너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은희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은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이미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순의 근황을 멀리서 들었지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은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어요. 문자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은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그녀의 표정에 여유를 만들었고 삶을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말순은 끝내 은희에게 사과하지 못했고 은희도 더 이상 그 사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은희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상처는 흔적만 남았지만 그 흔적조차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평온함은 은희에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습니다.